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죠? 세진이는 할머니를 먼저 살피고 난 후 옷자락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어 바닥에 유리 조각을 치웠어요. 할머니의 젖은 옷을 수건으로 닦아 드리며 말했습니다. 새물 갖다 드릴게요. 유리 조각 조심하세요. 미안해, 아가야. 내가 손이 떨려서. 나는 며느리들 아가씨가 낯선 손님 앞에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모든 의심의 끝은 아니었어요. 대체 왜 내가 식당까지 가서 며느리 후보를 몰래 지켜보게 된 건지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 사연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정상복, 올해 69입니다. 은퇴 후 동네에서 택시를 몰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내를 잃은 지 벌써 5년이 넘었고 아들 정도현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니 도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 아이 참 35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혼자예요. 시골 구청에서 10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는 내성적인 녀석이거든요. 밥 먹자고 불렀더니 도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진지한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곧 인사드릴게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국물을 뜨던 손이 멈춰버렸어요. 갑자기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요. 몇 달이나 숨겨왔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인데? 나이는? 일은? 아버지, 일단 만나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니다. 결혼은 집안일인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잖아. 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순간 25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젊은 시절 내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할 때였어요. 가장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김철수라는 친구였는데 정말 의리 있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5년 동안 함께 일하며 형님, 형님 하면서 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회사 돈 2억을 들고 사라져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날리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그때부터예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된 게 특히 돈이나 재산이 관련된 일에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럼 어떤 뜻이야? 며느리 후보를 아버지한테 숨기고 몇 달씩 만나고 다닌 게 무슨 뜻이야? 도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소 내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재산이 많지 않지만 내 아들이면 괜찮은 조건이니까. 혹시라도 의도된 만남이면 어떡하나. 공무원인 아들, 그리고 비록 크지는 않지만 내가 평생 모은 재산까지 생각하면 분명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조건일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말수가 더 적어졌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요즘 세상에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건데 괜히 착한 척하다 뒤통수 치는 사람도 많고 그러던 중 오랜 택시 기사 후배인 박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형님, 혹시 형님 아들이 만나는 여자 이야기 들으셨어요? 뭔 소리야? 아,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 여자애가 저희 동네 작은 백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던데요.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곳이에요. 제가 가끔 가는 곳인데 젊은 여자애가 하나 있거든요. 혹시 그 애가 형님 아들하고 만나는 애인가 싶어서요. 전화를 끄는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말 거야. 손에 흙 묻혀도 사람 속은 제대로 봐야지. 아무리 착해 보여도 결국은 돈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김철수도 5년 동안은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렸어요. 착한 척하며 뒤통수 치는 인간들. 나도 많이 봤어요. 이번엔 내 아들이 당할 차례인가? 절대 그럴 순 없어요.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어요. 오늘은 단순한 택시 운전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가 있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낡은 재킷을 걸쳤어요.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죽 지갑 대신 현금 몇 장만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무 잘 차려입으면 안 되겠어. 그냥 평범한 택시 기사처럼 보여야지. 박 씨가 알려준 백반집은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20분 정도 운전해서 도착한 골목길은 오래된 상가들이 즐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되는 12시쯤 나는 맛있는 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백반집 앞에 택시를 세웠어요. 작은 유리창 너머로 손님들이 보였고 주방에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식당 문을 열었어요.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뛰어나온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키는 보통이고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깔끔해 보였어요. 이 아이가 윤세진인가? 백반 하나 주세요. 된장국은 안 짜죠?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투박한 톤으로 말했어요. 평소 아들 앞에서 쓰던 말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네, 싱겁게 해드릴게요. 물 먼저 드릴게요. 더우시죠? 세진이는 밝은 표정으로 찬물을 따라 주었어요. 나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세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이는 손님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말투는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와 대화할 때도 존댓말을 잊지 않았고 손님들에게는 항상 미소를 지었어요. 백반 나왔습니다. 내 앞에 놓인 백반은 생각보다 푸짐했어요. 된장국,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멸치볶음까지 6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세진이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눈은 계속 세진이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쪽 테이블에서 반찬을 쏟는 일이 생겼어요. 중년 남성이 시금치나물을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나는 지켜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세진이는 즉시 행주와 걸레를 들고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바닥을 닦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짓 하나로 다정한 성격이 전해졌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세진이는 미소를 잃지 않으며 새 반찬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의 물컵도 확인하고 부족한 반찬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거야.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 특히 이런 일에는 더욱. 김철수도 처음 5년은 이랬거든요. 정말 성실하고 친절했어요. 하지만 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나는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면서도 세진이를 관찰했어요. 계산할 때도 정확했고 잔돈을 줄 때도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주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식당을 나온 나는 택시 안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첫인상만으론 판단 못해. 며칠 더 지켜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과 다른 모습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속셈이 있어서 아들에게 접근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본 모습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이틀째, 나는 이번에는 오후 늦게 백반집을 찾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시간을 노린 거죠. 오후 3시쯤 식당에 들어서니 손님은 한두 명뿐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제도 오신 분이시죠? 세진이가 나를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나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먹어보니 맛있어서 또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백반 드시겠어요? 손님이 적어서인지 식당은 조용했어요. 주방에서는 라디오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세진이는 국을 끓이며 라디오를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른 것. 오래된 가요였어요. 세진이의 콧노래 소리가 식당 안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텐데 그때 할머니 손님 한 분이 물을 흘렸어요. 유리컵이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세진이가 재빨리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죠? 세진이는 할머니를 먼저 살피고 난 후 옷자락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어 바닥에 유리 조각을 치웠어요. 할머니의 젖은 옷을 수건으로 닦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새 물 갖다 드릴게요. 유리 조각 조심하세요. 미안해, 아가야. 내가 손이 떨려서.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자연스러운 배려였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요. 사람은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야. 셋째 날, 나는 이번에는 연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계산을 할 때가 되어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상하네.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주방에서 지켜보던 주방 아주머니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집이 좀 멀어서. 내가 당황한 척하자 세진이가 바로 막아섰어요. 괜찮아요. 제가 대신 낼게요. 아니야,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어떻게? 알바비 받은 날이니까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되니까요. 세진이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에 놓았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내일 꼭 갚을게요. 천천히 하세요. 급한 거 아니에요.
넷째 날 내가 식당에 들어서니 주방이 소란스러웠어요. 주방 아주머니가 허리를 움켜쥐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이 바쁜 시간에 설거지가 산더미인데. 세진이는 앞치마를 벗고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이모,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병원부터 가세요. 그럼 너만 혼자 어떻게 해? 손님들도 많고.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주방일도 해봤거든요. 오늘은 제가 설거지하고 음식도 준비할게요. 세진이는 고무장갑을 끼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세진이의 행동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익숙하고 차분하며 남이 보든 말든 똑같았습니다. 손님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주방 아주머니가 보든 말든 똑같은 성실함을 보였어요. 나는 그날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더 앉아 있었어요. 세진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정말 고생하네, 저 아가씨. 혼자 중얼거린 나는 식당을 나와 골목길에 혼자 서 있었어요.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고 골목길은 조용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런 애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처음에 품었던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믿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 사람은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야. 다섯째 되는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백반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동네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싶었거든요. 골목길 한쪽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 들어가 음료수 하나를 샀어요. 사장님, 이 근처에 오래 사셨나요? 네, 한 15년 정도 됐죠. 왜요? 백반집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가 있던데 혹시 그 집 딸인가요? 슈퍼마켓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진이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애는 참 안 됐어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그 집이 원래 여기 토박이었는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한 번에 쫄딱 망했어요. 집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죠. 내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여기저기 식당 허드렛이라며 고생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럼 지금은 세진이가 혼자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빚 때문에 도망간 건지 참 안타까워요. 나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세진이가 보인 모습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그 애는 정말 착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고 우리 가게에도 가끔 와서 라면 하나 사 먹고 가는데 항상 밝게 인사하고 가거든요. 슈퍼마켓을 나온 나는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세진이의 가정 형편을 알게 되니 마음이 또 다른 방향으로 기울었어요. 그럼 혹시 아들이 가진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오래 전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당한 내 과거가 겹쳐 보였거든요. 그때도 그 직원은 평소에 성실하고 착한 모습만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렸죠. 착한 척하며 뒤통수 치는 인간들. 나도 많이 봤어. 나는 며느리 후보를 향해 차오르던 신뢰를 다시 의심으로 덮었어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성실해 보여도 결국은 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나는 다른 동네 지인들에게도 세진이에 대해 물어봤어요. 택시기사 선배들과 차림잔하면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그 집 딸? 그래. 예전에 그 집 아버지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웠지. 보증 잘못 써서 집까지 날렸다고 하더라고. 그런 집 딸이라면 결혼 상대로는 좀 그렇지 않나? 글쎄, 요즘 세상에 집안 배경이 중요하긴 하지. 특히 빚이 있는 집이라면.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의심은 깊어졌어요. 세진이가 도연이에게 접근한 것이 정말 순수한 만남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공무원이고 아버지도 택시는 하지만 그래도 재산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접근했을 수도 있어.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백반집 앞을 지나쳤어요. 오늘은 들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나는 도연이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도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나는 거실로 불렀습니다. 도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 여자, 집안 상황은 어떤가? 도연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대답이나 해라. 집안이 어떻게 되는 집이냐고.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역시 그렇군. 도연아, 너 혹시 그 애가 너한테 돈 이야기한 적 없나?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세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나는 아들의 순진한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김철수도 5년 동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형님 하면서 따르더니
결국 등을 돌렸잖아.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번엔 정체를 밝히고 직접 만나볼 거야. 도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내 완고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난 며칠간 본 세진이의 모습과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진짜 착한 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계산적인 애일 수도 있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내일은 정체를 밝히고 직접 물어봐야겠어.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나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을 노려 백반집에 들어갔어요. 세진이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주방 아주머니는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백반 드시겠어요? 세진이가 평소와 같이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내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세진이는 내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이야기요? 네. 혹시 잠깐 저쪽에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나는 식당 한쪽 구석을 가리켰어요. 세진이는 주방 아주머니를 돌아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이모,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와. 우리는 식당 밖 작은 벤치에 마주 앉았어요.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골목길에 내려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나는 정도연 아버지입니다. 세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오빠, 아버지세요? 네. 그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택시 기사처럼 행동했지만 다 당신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도연 오빠 아버지세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도연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많이 의심했어. 내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괜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험해서 말이요. 특히 우리 도연이는 순진한 편이라 혹시라도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세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도연이를 어떻게 만났는지, 왜 만나게 됐는지. 세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도연 오빠는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몇 달 전에 어머니 기일에 혼자 성묘를 갔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이 없어서 곤란했거든요.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도연 오빠가 우산을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고 처음엔 그냥 친절한 분이구나 했는데 나중에 우산을 돌려드리면서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친구로 만났어요. 도연 오빠가 착하시고 따뜻한 분이라서 제가 힘들 때 많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세진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하지만 도연 오빠가 공무원이시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정말 도연 오빠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나는 세진이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신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당신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네, 맞아요. 세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집이 몇 년 전에 망했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그리고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그렇다면 도연이가 가진 것들이 아니에요. 세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강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도연 오빠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도연 오빠가 좋아서 도연 오빠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만나는 거예요. 나는 세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물로 가득한 그 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떤 오해든 받아들이겠어요. 그만큼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세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도연 오빠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에요.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세진이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실을 느꼈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어요. 김철수도 그때 이렇게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었거든요. 형님, 저 절대 배신 안 해요. 형님은 저한테 은인이에요. 하지만 결국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도연이도 소중한 내 아들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세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그동안 숨어서 지켜본 것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헤어졌어요. 나는 세진이가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세진이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세진이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가 진실처럼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나는 백반집에 가지 않았어요. 도연이도 내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내가 택시 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백반집 주방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어요. 아주머니는 나를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요. 세진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 네. 요즘 좀 바빠서요.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아저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세진이에 대해서 말이에요. 주방 아주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세진이 아버지시라는 거 알아요. 세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애가 정말 착한 애예요. 아저씨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요. 아주머니는 차잔을 들며 말을 이었어요. 저번에 우리 손자 등록금 없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제가 한숨을 쉬면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때 세진이가 말없이 봉투를 내놓더라고요.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이거라도 보태세요라고 하면서요. 얼마나? 50만 원이었어요. 그 애한테는 큰 돈인데 아르바이트비 받은 걸 거의 다 준 거였어요.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50만 원이면 백반집에서 한 달 넘게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런 돈을 남의 집 손자 등록금을 위해 선뜻 내준다고. 그리고 또 있어요. 지난달에 동네 할머니가 쓰러지셨을 때도 세진이가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밤새 간병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내 목이 메었어요. 그 애는 남이 보든 안 보든 똑같아요. 진짜 마음이 착한 애라고요. 그런 애가 어떻게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내게 건넸어요. 이거 아저씨가 지갑 안 가져왔다고 했을 때 세진이가 밥값 대신 낸 거예요. 그날 이거 빨아서 맡기고 갔어요. 아저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요. 나는 그 수건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작고 낡은 수건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빨아서 다려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애가 이걸, 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아저씨가 좋은 분 같아요. 택시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내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저씨, 그 애 정말 좋은 애예요. 도연 씨랑 만나는 것도 정말 좋아해요. 도연 씨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확 밝아져요. 커피숍을 나온 나는 수건을 손에 꼭 쥐고 골목길을 걸었어요. 햇살이 부서지는 오후였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어요. 그 아이, 진짜였구나.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진심을 잘못 봤구나. 그동안 품었던 의심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세진이의 착한 마음을 의심했던 내 자신이 작아 보였습니다. 50만 원을 선뜻 내어준 마음, 밤새 간병을 해준 정성, 그리고 이 작은 수건에 담긴 배려. 이런 걸 가짜로 할 수 있나?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할까? 김철수는 달랐어. 김철수는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친절했어. 하지만 세진이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똑같이 착했어. 나는 수건을 가슴에 넣고 백반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오랜만에 세진이를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하는 눈이 아니라 며느리를 보는 마음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백반집 앞에 도착한 나는 유리창 너머로 세진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와 같이 부지런하고 정성스럽게 손님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구나. 도연이 녀석이 복이 있어서 이런 아이를 만났어.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세진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또 다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세진이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주문도 제대로 못 받냐? 그 남자는 술을 마신 듯 얼굴이 빨갛고 목소리도 거칠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주문 받겠습니다. 세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뭐가 죄송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내 가슴에 불이 났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감히. 나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그 남자 앞에 섰어요. 손님, 뭔 일이신가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이 아가씨 아버지요. 뭔 일인지 말해보시오. 그 남자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그냥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보시오. 우리 딸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 남자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나가버렸어요. 세진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 도연 오빠 아버지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이야.
세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미안하다, 세진아. 아버지가 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이 착한 아이를 내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도연이를 기다렸어요. 수건을 테이블 위에 놓고 도연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도연이한테 말해줘야겠어. 그 아이가 정말 좋은 아이라는 걸. 나는 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될 아이구나. 도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저녁 7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도연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세진이가 빨아준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도연이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지난 며칠간 내 기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도연아, 잠깐 이리 와서 앉아라.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도연이는 아버지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도연아, 너 그 아이 꼭 잡아라. 도연이는 갑작스러운 내 말에 당황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진이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왜 그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나는 테이블 위에 수건을 집어 도연이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내가 틀렸더라. 도연이는 수건을 받아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예요? 세진이가 내 밥값 대신 내준 거야. 그리고 빨아서 전해달라고 했다더라. 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도연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백반집에 택시기사로 변장해서 간 일, 세진이를 며칠간 지켜본 일, 그리고 오늘 주방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도연이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안하다, 도연아. 아버지가 너무 의심이 많았어. 그런데 그 아이, 정말 마음이 착한 아이더라. 내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더라. 마음으로 봐야 하는 거였어. 도연이는 수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세진이다운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세진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 우리 집에 와주면 큰 복이다. 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다운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도연아, 아버지가 젊을 때 사기당한 일 때문에 사람을 너무 의심하게 됐나 보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달라.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야. 도연이는 내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어요. 완고하고 의심 많던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주시길 기다렸어요. 도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세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항상 밝게 웃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아버지도 이제 알겠다. 그 아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나는 도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도연아, 그런데 그 아이가 혼자 살고 있다면서? 가족도 없고. 네,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고 있어요. 힘들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가족이 되어줘야지. 외롭게 두면 안 되겠어. 내 말에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그럼 언제 정식으로 인사시켜드릴까요? 이번 주말이 어떨까?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 아버지가 직접 요리해 볼게. 아버지가 요리를요? 그래, 오랜만에 해볼 거야. 며느리 될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지. 도연이는 내 모습에 웃음이 났어요. 그동안 요리는 전혀 하지 않던 아버지가 세진이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세진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고맙긴. 내가 고마워해야지. 좋은 며느리 데려다 주니까. 나는 수건을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어요. 이 수건 액자에 넣어서 걸어둘까? 아버지, 그건 좀. 도연이가 웃으며 말렸지만 나는 진지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이 된 기념품이잖아. 나중에 손자들한테도 이야기해 줄 거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말이야. 부자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집안을 덮고 있던 무거운 분위기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도연아, 내일 세진이한테 연락해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라고. 네, 아버지. 세진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나가 조금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가 도와줄게. 그 아이가 외로웠을 텐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자.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이와 세진이의 결혼식은 가을에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나는 그날 누구보다 기뻤고 세진이를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나는 세진이의 진심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어요. 세진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백반집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주방 아주머니가 혼자 일하기 힘들다며 결혼식 직전까지 도왔거든요. 나는 그런 세진이의 모습을 보며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며칠 전부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진이가 직접 차린 명절상을 받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추석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어요. 새로 산 한복까지 꺼내 입고는 거울 앞에서 매만졌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거실에서는 이미 세진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한 듯 했습니다. 도연이는 세진이를 도우며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주무셨어요? 세진이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인사했어요. 결혼 후 더욱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며느리. 새벽부터 고생했구나. 나는 세진이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세진이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전, 나물, 탕국, 갈비찜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나는 식탁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다 네가 만든 거야? 네, 백반집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됐어요. 아버지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말 고맙다. 내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조상들께 차례를 지낸 후 가족들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나는 세진이가 만든 음식을 하나하나 맛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우리 며느리, 밥 하나는 제대로 차리네. 어머,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부끄러워요. 세진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택시 손님 중에 제일 까다로운 분이 합격점을 주셨으니 자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크게 웃었어요. 그때의 일들이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우스웠어. 변장하고 매일 가서 지켜보고 아버지가 그만큼 도연 오빠를 아끼시는 마음이었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세진이의 말에 도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세진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도연 오빠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미안해, 우리 며느리.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많았어.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액자로 향했어요. 그 안에는 세진이가 빨아준 작은 수건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 수건을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셨네요. 도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이게 우리 가족이 된 기념품인데.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나중에 손자가 생기면 이 이야기를 해줄 거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말이야. 세진이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제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외롭게 살았던 날들은 다 잊어버려. 나는 세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백반집은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도연이 월급도 있고 아버지도 도와줄 테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방 이모도 혼자 하시기 힘드시거든요. 그래도 일주일에 사흘만 나갈게요. 가끔씩 도와드리는 정도로요. 나는 세진이의 성실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결혼을 해서도 변하지 않는 착한 마음. 정말 복받았구나. 도연이 녀석이. 그날 저녁 세진이가 설거지를 하고 도연이가 정리를 도우는 동안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벽의 수건을 바라봤어요. 정말 복받았구나. 도연이 녀석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나도 좋은 며느리를 얻었어. 김철수한테 당한 후로 사람을 믿지 못했는데 세진이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됐어. 사람은 정말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하는구나. 도연이와 세진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나는 두 사람을 불렀어요. 도연아, 세진아, 내 아버지 고맙다. 너희 덕분에 이 집이 정말 따뜻해졌어. 오랜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야. 부자와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가을 저녁에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고 벽에 걸린 작은 수건이 그 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수건은 이제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어요. 의심과 오해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된 이야기의 증거였고 진심이 통하는 따뜻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25년 전 김철수에게 당한 후로 사람을 믿지 못했지만 세진이를 통해 알았어요. 진짜 착한 사람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똑같이 착하다는 걸 말이에요. 50만 원을 선뜻 내어주고 밤새 간병을 해주고 작은 수건 하나도 정성스럽게 빨아서 전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짜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진이는 백반집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연이는 세진이를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을 거고요. 아, 그리고 말이에요. 작년에 첫 손자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이예요.
그 아이가 크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꼭 이야기해 줄 거예요. 벽에 걸린 그 작은 수건과 함께 말이에요.